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27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 풀모나리 아테리 프레셔가 증가된 상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모나리 하이퍼텐션과 가까운 상황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테리 쪽에 압력이 증가되어 있고 RVOT, 라이트 벤트리큘라 아웃플로우 트랙에서 엑셀레이션 타임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면 저번에 LVOT 쪽에서 그라디언트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거 쉐입이 만들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는 이 시간이 엑셀레이션 타임인데 여기 있는 경계가 완만할수록 이 꼭대기까지 가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고요. 반면 이렇게 대거 쉐입 모양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금방 급경사로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여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RVOT 쪽에 연관되는 엑셀레이션 타임은 점차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압력에 따른 파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퍼텐션 파트 끝이 났고요. 이제 심근병증, 카디오마이오패시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심근병증이라 하게 되면은 심장 근육 저희가 차근차근 왔잖아요. 엔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 그 다음에 페리카디움. 지금 엔도카다이티스 쪽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인 페리카디움, 심외막 쪽에 생기는 여러가지 뭐 염증이라든지 카디악 탐포네이드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심장 근육층에 생기는 질병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기 전에 어떤 종류의 심근병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심장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 심장 근육 쪽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하게 되는데 정상 크기보다 마치 풍선처럼 늘어나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뭐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 우리말로 하면 확장성 심근병증, 좀 대표적인 심근병증 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근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보다 눈에 띄게 많이 두꺼워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비유성 심근병증,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심장 근육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굳어져 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한성 심근병증 또는 압축성 심근병증 이런 표현 사용되게 되는데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심근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셨던 내용에 바로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카디오마이패스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확장성 심근병증, 비유성, 제한성 심근병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심근병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7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이름을 찾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의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질병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특발성, 비유성 심근병증을 의미하는 용어와 같은 질병명을 찾는 문제인데요. 심근병증 중에서도 비유성 심근병증을 지칭하는 다양한 동의어가 있습니다. 특히 RDCS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영어 스타일이 비슷한데요. 보통 반복을 좀 싫어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몇 가지 용어들이 버인책이나 여러 교재를 참고하시다 보면은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로 동의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암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자로 IHSS라고 나오게 되면 같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이 단어가 어떤 건지 몰라서 문제풀이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교재에 있는 동의어들은 꼭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비유성 심근병증의 대표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심장이 두꺼워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septal 쪽, LVOT 주변에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모습이 B모드 영상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혈액이 들어와서 에오르타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듯이 엔테리어 리플렛이죠. 포스티리어 리플렛, 마이트랄 밸브의 엔테리어 리플렛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유성 심근병증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시스톨릭 엔테리어 모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렛이 수축기 때 혈액이 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엔테리어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통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B모드만으로는 관찰하기가 좀 힘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모드 영상을 사용하면 그 모션의 움직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영상보다는 밑에 부분이 더 잘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완기 끝나면 수축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전방으로 운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찰되고 있죠. 곳곳에 시스톨릭 엔테리어 모션을 증명해주는 어떤 N모드 영상이고 조금 더 모션 모드를 더 관찰하기 위해서는 N모드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미드 시스톨릭 너칭이라 그래서 에올틱 밸브가 마찬가지로 좀 압력차가 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이 열려줘야 되는데 에올틱 밸브가 압력차가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서 순간 닫혔다가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스에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드 시스톨릭 너칭과 그리고 샘 그리고 전반적인 B모드 영상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27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모드 파인딩 보시면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비유성 심근병증에서 연관되는 N모드 파인딩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우선 앞서 공부했던 D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B번 미드 시스톨릭 너칭 에올틱 밸브 맞는 얘기고요. 그 septal 쪽이 두꺼워지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C번은 지금 현재 문제와 상관이 없는 보기로 풀모나리 밸브 쪽의 너칭 같은 경우는 풀모나리 하이퍼텐션이라든지 다른 질병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트랄 밸브 파인딩을 물어보는데요. 저 가장 연관되는 하이퍼트로픽 오브스트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유성 폐쇄성 심근병증, 비유성 심근병증 비슷한 표현들이고요. 마이트랄 밸브 이런 질병을 강력하게 파인딩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이트랄 밸브의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정답은 쌤이죠. C3 엔테리어 모션의 약자인 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짝지어서 연관 키워드로 같이 암기해 두시면 문제풀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27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내용 보시면 일단 N모드에서 에올틱 밸브 파인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N모드 상에서 하이퍼트로픽, 오브스트럭티브, 카디오마이패스가 있을 때 에올틱 밸브에서 관찰되는 N모드 파인딩 특징적인 모양이 하나 있었죠.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 시스톨릭 너칭이 관찰된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짝이니까요.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2D 모드에서 관찰되는 어떤 파인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에코 영상에서 여기 있는 이제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패시로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A번 보시면은 이제 비대칭적으로 셉탈이 증가되어 있고, 다음에 시스톨 엔테리어 모션이 관찰되고 있고요. 이제 벤트리클은 좀 작아져 있는데 그 흐름 때문에 이제 아트리움 좀 커져 있는 양상이 관찰될 수 있겠죠. 정답은 D번인데요. 일반적으로 벤트리클은 많이 내강이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셉탈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져 있고요. 영향으로 이제 벤트리클은 작아져 있고 LA는 좀 커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LVOT가 좁아지기 때문에 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라운드 글래스라고 하는 이 스페클이라는 뜻은 반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에코 파인딩에서 이런 반점 형태가 인터벤트리큘러 septum 쪽에서 관찰이 된대요. 연관되는 파인딩을 찾는 질병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살짝 관찰되긴 하는데요. 하얗게 보이는 반점 같은 게 살짝 보이시죠? 이거 약간 이 교재에서는 스페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패스에서 이제 관찰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파인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파인딩이 관찰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밀로이도시스, 아밀로이드 성분이 심근에 침착돼서 관찰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하이퍼텐션이 있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자세히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로닉 레날 페일러가 있거나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식으로 갑상선 기능이나 레날 페일러가 있으면 몸에 있는 칼슘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트륨, 칼슘 이런 성분들의 대사작용 이상으로 인해서 몸에 침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스페클링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정도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긴데요.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해서, 그리고 또는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패스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A, B, C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신호가 혼동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신호를 체크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강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나오는 신호가 있고 들어가는 신호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좁아진 구역 때문에 좀 어부도만한 신호가 검출이 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좀 정량적인 검사하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설명된 내용들이에요. 컨티뉴 썼을 때 다른 부분들이 같이 합쳐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제 어떤 마이트랄 리거리테이션 시비어리티를 평가할 때 또 칼라 같은 경우가 또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라 플로우랑 펄스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VOT 쪽에 있는 트랙과 이제 마이트랄 리거리테이션 두 가지의 간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D번 보시면은 지금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에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단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선시 되고요. 정량적으로는 신호가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병의 B모드 영상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도플러 적용이 어떻게 어렵게 될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시스톨릭 하이 벨로시티 대거 쉐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단검 형태로 나타난 어떤 스펙트럼을 관찰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들어가는 구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부분에 어떤 컨티뉴를 검사했을 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VOT가 좁아져 있는 A번이 정답과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2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스가 있을 때 사용되는 어떤 자극법이에요. 여러가지 어떤 매뉴버가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어떤 오브스트럭티브 되는 현상들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매뉴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심장이라는 곳에 혈액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정맥혈이 인피리어 베나 카바를 통해서 라이트 아트리온 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 있는 혈액의 성분을 순간적으로 좀 줄여주거나 살짝 차단하면 심장은 이제 더 원래대로 혈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자극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발살바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이제 통해서 흉곽의 압력을 컨트롤함으로써 들어가는 정맥혈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심장이 이제 나머지 혈액을 얼른 채우기 위해서 순간적인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A번도 마찬가지고요. 누워있다가 서 있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이 올라오는 거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혈액 흐름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정맥 확장제입니다. 정맥의 어떤 길이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맥의 어떤 활류를 조금 다운시켜주는 그런 기법들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혈액이 들어오는데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하이퍼트로픽 이 질병의 어떤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정맥 활류를 조금 다운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정맥 활류가 올라가는 어떤 매뉴버이기 때문에 정답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D번입니다. 좀 따로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다음은 282번 보겠습니다.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스가 있을 때 마이트랄 플로우 패턴이 펄스를 띄웠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완기를 평가하는 어떤 기법이죠. 이런 식으로 심장이 있으면 마이트랄 플로우에 대고 평가를 해서 EA 레시오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를 매겨서 차근차근 1단계부터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뭐 여러가지 혈류 역학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암기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EAB가 정상이라면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패스에서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 두 개가 바뀐다 정도 그레이드 1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이완장애가 생긴다 정도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내부의 압력에 따라서 이완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서 생기는 이완기 장애는 1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 사용되는 약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보고자 하는 시험 자체가 이제 심장 초음파와 연관된 시험이라서 주로 포커스는 초음파에 맞춰져 있지만 간혹 이제 연관되는 약제에 대해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위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이퍼트로픽 이제 카디오마이패스 있게 되면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꺼워져 있으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의 내강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완전하게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에올타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과도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많이 담을 수 없으니까 작게 작게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심장의 어떤 과운동성이 관찰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는 거죠. 우선 심장이 과도하게 운동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베타블로커가 되겠습니다. 베타블로커가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이제 심장의 과운동성을 억제해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칼슘 채널 블로커, 여기 있는 뭐 베라파밀이라든지 밑에 있는 약제 이 세 가지는 심장 운동을 조금 다운시켜주는 그런 약제라고 같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A, B번 정도는 조금 더 이름까지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D번 같은 경우는 강심제라고 해서 심장 운동이 약해져 있을 때 심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디지탈리스가 있게 되죠. 이 약제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약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약 처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D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리트먼트인데요. 이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스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A번은 두꺼워진 septa를 조금 제거할 수 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심장 박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이제 그쪽 두꺼워진 부분에 조직에 자극을 줘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또 치료할 수 있겠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혈전 방지제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관계가 없는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퍼트로픽은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카디오마이오패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포챔버 뷰를 잡았는데 이제 글로벌 벤트리클 시스톨릭 펑션, 벤트리클 쪽에 있는 수축기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능 자체가 수축력이 떨어지는 카디오마이오패시는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늘어난 상태로 거의 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내부가 레프트 벤트리클이 많이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 나오면 선택할 수 있는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확장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동영상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 보통 이 정도까지는 수축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별다른 수축을 보이지 않는 푸어 글로벌 시스톨릭 펑션을 나타내는 것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가장 큰 특징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우백 해설 강의입니다. 28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파인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확장성 심근병증에서 볼 수 있는 파인딩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 바로 A번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표현 자체는 이전에 보셨던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septal의 비정상적인 비대가 관찰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BCD번이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에 연관되는 어떤 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양도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우 카디악 아웃풋이 연관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이 혈액이 이제 벤트리클에 정체되다 보니까 심장 내부의 어떤 압력도 올라가겠죠. 적절하게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자꾸 채워지기만 하고 안에 있는 내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압력도 충분히 늘어난 상황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 혈액이 들어오긴 했는데 안에 담겨진 상태로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해서 일로 적절한 양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혈액의 어떤 아웃풋력이 나오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로우 아웃풋 상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벤트리클에 혈액이 계속 정체되어 있겠죠.
나중에는 혈액 자체가 적당히 돌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으면 곧 혈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굳어져서 나중에는 여기 있는 혈전들이 이동을 해서 혈관을 막게 되는 엠볼리제이션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번인데요. 저는 에코 파인딩 중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에서 마찬가지로 관련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A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나중에는 스럼부스, 혈전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인딩입니다. 벤트리클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이 늘어나서 계속 압력이 올라가니까 둘 사이의 압력 차이로 혈액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미 압력이 높아져 있으니까 혈액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아트리움도 같이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C번도 맞는 보기고요. D번 보시면은 이젝션 프랙션은 수축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굉장히 수축력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정답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것은 D번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에서 볼 수 있는 2D 파인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C번인데요. 우리가 좀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기본적인 상태가 이 정도의 벤트리클이었는데 이제 크기가 커졌습니다. 정상보다. 그러면 이제 둘 사이를 닫아주는 문 역할을 했던 게 마이트랄 밸브인데 여기 있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문이 제대로 안 닫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문의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트랄 밸브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게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둘 사이가 열려져 있게 되면 이쪽 사이로 혈액이 흐르는 MR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기는 MR 같은 경우는 밸브 자체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MR이기 때문에 펑셔널 MR이라고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면 밸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레프트 벤트리클의 확장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MR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벤트리클이 눈에 띄게 확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 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MR이 생기게 되는 펑셔널 MR이 관찰되는 특징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289번 문제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런 딜라티드 카이오마디오패시가 나중에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혈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에올타를 타고 가면 시스템 엠볼리제이션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간단하게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모스트 커먼하게 생기는 역류가 무엇입니까? 딜라티드 카이오마이오패스에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확장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해주고 있는 마이트랄 밸브 중간 지점에 생기는 역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90번 정답 B번 M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29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에 풀었던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스와 좀 동일한 문제인데요. 퍼스트 웨이브 도플러를 통해서 마이트랄 밸브 이완기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 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기본은 EAB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AB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91번의 정답은 그레이드 1인 A번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292번부터는 이제 제한성 심근병증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성 심근병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레프트 벤트리클 아티륨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심장 근육층에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시스라고 한다면 아밀로이드 성분이 심장 근육에 침착이 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수축력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완이 똑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틀이 딱 만들어져서 더 이상 늘어나질 않습니다. 반면에 틀을 짜인 상태에서 수축해서 내보내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클의 사이즈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완 장애가 있기 때문에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아트리움이 커져 있는 딜라테이션 되어져 있는 영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심장 근육층에 스페이클처럼 뭔가 침착되어져 있는 다른 에코도가 관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완기 장애가 있게 되는데 앞서 배웠던 두 가지는 그레이드 1이었잖아요. 제한성 심근병증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마찬가지로 제한성 파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E파형과 아주 작은 A파형 또는 A파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이완기 파형 자체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벽이 좀 두꺼워져 있고 극심한 이완 장애와 수축 기능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주변에 뭔가 침착되어져 있는 구조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부터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뭐가 침착되는 질병들이 제한성 심근병증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압축성 심낭염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한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층에 생기는 거고요. 압축성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쪽 페리카디움 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심장 바깥막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은 근육층에 생기는 것이냐라의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는 제한성 심근병증의 대표적인 질병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보통 많이 다뤄지는 제한성 심근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딜라티드 카디오마이패스와 연관될 수 있는 확장성 심근병증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장성 심근병증은 뭔가 좀 중독된 느낌 있잖아요.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좀 만성적으로 중독기가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딜라티드로 연관 짓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표적인 아밀로이도시스에 관련된 파인딩과 연관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통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나왔다면 이거는 제한성 심근병증을 나타내는 문제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건 BC, D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딜라테이션 어센딩 에올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판 신드롬 같은 또 뒤에 설명드릴 텐데 말판 신드롬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293번의 정답은 A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벤트리큘라 월이 두꺼워지고 이게 아밀로이드 성분들이 밸브를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성분을 방해를 해서 여러 가지 밸브의 역류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심근병증 때문에 페리카드 이피전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아밀로이도시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지금 봤을 때 보통 만약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을 조금 더 밝게 하는 영상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눈에 띄게 전체적으로 뭔가 밝은 반점들이 관찰이 되고 여러 가지 단서들을 나열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레프트 아트리움이 커져 있다. 그 EAB는 제한적인 파형을 나타낸다. 이런 추가적인 단서가 나타나면 아밀로이도시스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적으로는 물론 워낙 비슷한 파인딩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히스토리를 참고하는 것이 또 좋은 어떤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2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철색소 침착증이라고 해서 이런 성분들이 심장 근육에 침착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한성 심근병증인데요. 보통 이제 버인교제나 다른 쪽에서는 이 질병을 제한성 심근병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 제한성 심근병증과 관련된 보기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의 마지막은 딜라티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심근병증들이 장기간 진행되다가 나중에 심근 자체가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딜라티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에 제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보기가 같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2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이제 sarcoid heart disease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스에 연관지어지면 제한성 심근병증과 연관되는 그런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제한성 심근병증과 비슷한 상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번 보시면 이거는 에이시메트릭하게 septal이 두꺼워지는 것은 비유성 심근병증의 파인딩이고, C번은 말판 신드롬과 좀 가까운 파인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컨센트릭하게 두꺼워지는 것은 오히려 시스템 하이퍼텐션이라든지 에이오틱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파인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D번인데요. 네, 이제 임페로 베잘 쪽에 애뉴리즘이 형성되는데 이 두 가지는 좀 키워드로 같이 좀 짝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성 심근병증에서 임페로 베잘 쪽에 생기는 애뉴리즘을 포함하는 타입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은 이제 제한성 심근병증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애뉴리즘이 형성하고 있다면 sarcoid disease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29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가 보이시죠? 엔도마이오카디알 파이브로시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정답 체크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6번의 정답은 C번이고요. 한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엔도마디얼 쪽에 어떤 섬유화가 진행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호산구라고 하는데 보통 백혈구 내에 있는 호산구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그런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병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로플러 엔도카다이티스 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몸속에 있는 호상구 레벨이 증가한다, 정상 범위보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 흔하지도 않고 영상의 특징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추가적인 단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상구적인 표현이라든지 로플러 신드롬 나오게 되면 뭔가 엔도마디얼 쪽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병이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스트 아프리카 쪽에 생기는 이런 유형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1번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 위주로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영상의 특징을 좀 보면요. 엔도카디알 시크닝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크닝이 관찰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스롬부스가 에이피컬 쪽에서 관찰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두꺼워져 있고 스롬부스가 또 에이피컬 쪽에 있고 또는 여러가지 밸브, 리거이테이션과 어브노멀한 디아솔릭 펑션, 이완 장애가 동반된다면 이런 질병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다른 질병과도 겹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추가적인 단서를
분명히 제공해야 되는 또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좀 잘 짝지어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좀 프라이머리하게 가장 잘 발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다시 보시면은 엔도마리오 카리어 파이브리스가 프라이머리하게 생기는 원인은 호상구가 과도하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워낙 특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좀 혼돈을 주는 그런 보기는 눈에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같은 동의어도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다티스랑 비슷하게 내막이 조금 두꺼워져 있고요. 이 에이펙스 쪽에 이런 식으로 스럼부스 형태가 관찰되고 있는, 내막이 좀 두꺼워져 있고 스럼부스 관찰되고 이완장애가 또 동반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영상이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스럼부스가 생기는 질병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일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환자의 상태라든지 히스토리를 고려해서 질병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에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이오카디움 질병. 보통 이제 카디오 마이오패스에서 라이트 하트를 침범하는 것은 보통 이제 크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동의어고요. HCM에 대한 정답 B번인데요. 부정맥 유발성 어리스미아 라이트 벤트리클 카디오마이오패스인데, 이쪽에 있는 라이트 벤트리클에 생기는 카디오마이오패스는 부정맥이라는 키워드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방실결절, 동반결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전도되는 그쪽 루트와 영향을 주는 코스가 어떤 카디오마이오패스가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트 벤트리클에 연관되는 카디오마이오패스는 이런 식으로 패티해지고 섬유화가 진행된다. 어쨌든 오른쪽 하트 침범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약어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플레임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모든 연관되는 단어들은 꼭 다 기억하셔가지고 또 보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없도록 꼭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인트라마이오카디얼 사이노소이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얼 쪽에 이쪽에 어떤 사이누스를 형성하는 그런 질병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상이 워낙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상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98번의 정답은 D번으로 우선 선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심실의 비치밀화증,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게 형성이 되다 말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에 사이누스가 형성된 것처럼 이런 식의 구조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 컴팩션 카디오마이오패스의 대표적인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뚜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상도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가 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하루아침에 약 먹고 낫는 질병이 아니라 평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중독되고 만성적으로 고통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에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스에서 연관되는 키워드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디오마이오패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벤트리큘라 펑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쪽 파트의 문제는 실제 임상과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임상적인 정보도 주어지고 검사에서 얻은 결과값, 예를 들어서 EAB 값이 몇이다, 또는 EF 값이 몇이다, 환자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쪽 파트는 물론 시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배운 거를 임상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용 우선 물론 공부하시겠지만 암기까지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은 임상적인 스킬도 충분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트리클의 기능을 보는 내용이고요. 3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증가하고 있대요. Mitral valve E-point septal separation, 줄여서 EPSS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값을 주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값이 다 교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뭉뚱그려서 조금 큰 그림으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봤을 때 EPSS가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통 마이트랄 밸브가 같이 잡히는 엠모상에서 이런 식으로 뷰를 잡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EAB의 파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이 포인트와 여기 있는 셉탈 간의 거리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여기 있는 리플렛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수축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어떤 임상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축을 제대로 하면은 금방 여기 안으로 쏙 들어오겠죠.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장의 수축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젝션 프랙션이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실제 임상에서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